안녕하세요. 약사 홍신영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증상이 화면에 나올 건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종 두통이 생긴다. 눈꺼풀, 손발에 쥐가 나고 위경련 등 경련이 자주 생긴다. 불안, 우울, 불면, 피로가 있다. 변비 증상이 있다. 심장이 전보다 빨리 뛴다. 이 5가지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기 쉬운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무려 300가지가 넘는 화학성에 관여하지만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예요. 실제로 한국인의 96%가 마그네슘 부족으로 추정되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위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 마그네슘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질문이 많았던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300가지가 넘는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핵심 기능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활력. 마그네슘은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에너지가 대사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력을 주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 육체적 피로에도 둘 다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근육 이완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분인데요. 이 마그네슘과 칼슘은 근육에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느슨하게 이완해준다면 칼슘은 확 수축시켜줘요. 만약 몸의 마그네슘 비율이 낮아지면 칼슘의 비율이 과해져서 근육이 과하게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눈꺼풀이 떨리거나 팔다리에 쥐가 나거나 심장 근육도 수축돼서 심장이 빠르게 뛸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마그네슘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 마그네슘은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이나 신경의 과민 반응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에도 관여해서 불안, 우울, 불면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심장 건강. 마그네슘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 좋아서 심장병 발생 확률을 확 낮춰주는데요. 마그네슘이 수축되어 좁아져 있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도 쉽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그네슘이 심장 근육 이완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과한 두근거림 증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모로 심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이 밖에도 뼈 건강, 체중 조절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이제 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 5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시금치. 보통 한 번 드실 때 시금치 한 줌 정도 한 50g 드시는데요. 이 정도 양의 마그네슘이 40ml나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아몬드. 한 번 드실 때 한 주먹 정도 23알이 평균 권장량인데요. 23알이 대략 30g 정도 하는데 여기에 마그네슘이 80ml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바나나. 바나나 한 개당 33ml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그네슘은 녹색잎 채소, 견과류,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는 편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주식이라기보다 일명 건강식으로 일부러 챙겨 먹어야 할 만큼 현대인의 일반적인 식습관이 좋지는 않습니다. 마그네슘의 하루 권장량은 기준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 350ml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거의 주식으로 매일 먹다시피 해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환경 오염에 따라 토양의 마그네슘 비율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려진 함량보다 마그네슘이 덜 섭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현대인들은 더욱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려 한국인의 96.3%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 추정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식품보다는 영양제로 가장 많이 드시는 성분 중 하나예요. 한국인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은 하루 평균 150ml 정도이기 때문에 영양제로 드실 때는 20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마그네슘 종류는 크게 산화 마그네슘과 유기산 마그네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별로고 무조건 유기산 마그네슘이 더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단 산화 마그네슘과 유기산 마그네슘의 가격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유기산 마그네슘 제품들을 잘 뜯어보면 실제 마그네슘 자체 함량이 낮아서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우선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약 4%로 낮은 편이에요. 대신 무게당 실제 마그네슘 함량이 60% 정도로 높습니다. 반면 유기산 마그네슘은 어떤 유기산과 결합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인 흡수율은 약 16%로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더 높습니다. 결코 월등하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덩치가 큰 유기산과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자체 함량이 정말 낮습니다. 실제 마그네슘은 평균적으로 10%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함량이 높은 산화 마그네슘과 흡수율이 좋은 유기산 마그네슘을 적절하게 섞어서 서로의 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마그네슘을 한 번에 고함량으로 드시면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서 장 부글거림이나 설사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그멜 같은 변비약은 수분을 끌어들이는 수산화 마그네슘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아예 산화 마그네슘을 고함량으로 넣어서 만든 마그오 같은 변비약도 있을 정도예요. 특히 이렇게 마그네슘 중에서도 흡수율이 낮은 산화 마그네슘은 한 번에 너무 고함량으로 섭취하면 변비약으로 써도 될 만큼 변이 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효율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마그네슘은 위장 장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마그네슘뿐 아니라 대부분의 영양제들은 위장 장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후에 드시는 걸 더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성분은 다른 미네랄들이에요. 미네랄은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철분 같은 미네랄 드실 땐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유와도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셔주세요. 반대로 함께 드시면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인데요. 마그네슘이 에너지 대사에 사용될 때 조효소로 사용되는 비타민 B와 함께 드시면 활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타민 B 중복 섭취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비타민 B가 들어있는 다른 제품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쉽게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중복 섭취를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주요 효능은 4가지, 활력, 근육 이완, 정신 건강, 심장 건강이고요.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음식과 영양제가 있어요. 음식 중에서는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추천드리고요. 주로 녹색잎 채소, 견과류, 통곡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영양제로 드신다면 보통 음식에 들어있는 150ml 정도를 고려해서 권장량 350ml에 맞게 약 200ml 정도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함량과 흡수율을 모두 잡기 위해 산화 마그네슘과 유기산 마그네슘이 혼합된 형태를 가장 추천드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